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나우 1부의 김호수, 고은별입니다. 네, 오늘도 저희는 더 정확하고 빠르고 알찬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엔비디아 이야기로 시작할 수밖에 없는 날이죠. 엔비디아 실적이 공개가 됐는데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매출도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 엄청나게 늘었고 주당 순이익도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좋은 수치를 기록했고 그로스 마진이라든지 2분기의 매출 예상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좋게 나왔습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엔비디아의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자, 그런데 이러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1,000를 돌파한 엔비디아를 봤는데 뉴욕 증시는 일단은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연준 위원들이 5월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을 아직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런 코멘트들이 꽤나 많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자, 우리 시장 오늘 과연 어디에 힘을 받으면서 출발을 할지 아직까지는 좀 예상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섹터별 차별화 장세가 좀 전망된다라는 의견이 많은데 특히나 엔비디아 실적을 보게 되면 데이터 센터 부분의 실적 상승이 눈에 띕니다. 특히나 간밤에 미증시에서 퍼스트솔라와 같은 태양광 기업들이 또 주목을 받았는데 사실 국내 증시에서 태양광 기업들 상대적으로 소외받는 기분이었습니다. AI 수요와 맞물려서 과연 AI 수혜주로 거론될 수 있을지 그리고 관련 종목들 어떤 게 있을지 오늘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살펴봐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장 출발 전에 또 출발하고 어떤 내용들을 살펴볼지 먼저 이슈레이더에서 우주항공청 개청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에 개청을 하게 되는데 우주항공 방산 관련주를 다시 한번 볼 타이밍이 왔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분석해 보겠고요. 반도체 역시 체크해봐야 되겠죠. 반도체 관련 종목들도 함께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으로 인해서 국내 반도체 관련 기업들 어떤 게 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글로벌 관세 정쟁이 점점 더 격화되고 있습니다.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종목 뭐가 있을까요? 조금 더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코노미톡에서는 한국투자증권 염동찬 수석연구원과 함께 엔비디아 실적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고 여기에 관련해서 우리 시장 반도체 투자 어떻게 할지 해법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굵직한 주요 이슈와 함께하는 마켓나우 1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FOMC 의사록 발표와 함께 엔비디아의 실적이 장 마감 이후 공개가 됐는데요. 예상을 뛰어넘는 좋은 실적과 함께 액면 분할 소식이 전해지자 장 마감 이후 엔비디아의 주가는 급등하는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매출과 실적 현황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작년 동기 대비해서도 3배 이상으로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특히 영업이익단에서 더 큰 폭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도 예상했던 것보다 더 높은 수치를 보여주면서 투자자들이 현재 환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는 데이터 센터 부문에서의 매출 또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 확인이 됐는데요. 427% 증가한 226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좋은 실적과 함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액면 분할이 진행된다라는 소식으로 오늘 장 외에서도 4% 가까운 급등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주식을 가볍게 나누게 되면 유동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도 추가적인 가격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투자자들은 기대감을 주가에 반영해서 먼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두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좋은 실적이 나오면서 일단 시장은 안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국내 증시의 엔비디아의 실적 어떤 쪽으로 또 영향력이 나올지 해당 부분도 함께 지켜보시죠. 간밤 엔비디아 실적도 중요했지만 먼저 나왔던 건 FOMC 의원들의 의사록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은 보수적인 관점이 나오면서 사실 뉴욕 증시는 일제히 하락으로 오늘 마무리가 됐었는데요. 연준에서는 인플레와 관련된 진전이 부족하다라고 평가하면서 일단은 단기적으로 금리 인하와 관련된 가능성을 다시 한번 일단락 짓기도 했습니다.
이 페드 당국자들은 지난 1년 동안 인플레이션이 잡히기는 했지만 최근 몇 달 동안의 물가 목표를 확인을 해봤을 때 2% 정도를 향한 목표치에 아직까지는 추가 진전이 부족하다는 점을 언급했고요. 또 지정학적 영향으로 이 물가 상승 위험이나 인플레이션, 이 저임금 소비자에게 미치는 압력은 여전히 있을 수 있다라고 우려감을 포하기도 했습니다. 또 일부는 인플레이션 위험이 현실화될 경우 그런 조치가 적절하다면 정책을 추가로 강화할 의지가 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고요. 또 페드 당국자 일부는 여기에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오늘 3대 지수를 일제히 끌어내리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골드만삭스 CEO도 한마디를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오히려 올해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치를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 것 같은 설득력이 있는 데이터가 나와줘야 되는데 현재 해당 부분이 확인되고 있지 않는 만큼 오히려 아예 금리 인하 없이 금리 인하의 카드는 내년으로 밀려날 수 있다라고 간밤에 이야기를 전해왔고요. 사실 좋았던 CPI를 기반으로 조금은 더 긍정적인 이 코멘트들을 예상을 했지만 그렇지 못한 모습에 오늘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세히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엔비디아 실적과 우리가 함께 주목했던 FOMC 의사록이 서로 양반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장이 말 그대로 조금 혼란스러운 모습이 나왔는데요. 그 외 주요 이슈들도 어떤 것들이 있을지도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과 미국 간의 갈등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미국이 먼저 중국을 향해 높은 관세를 진행하겠다라고 관세 인상 카드를 꺼내 들었고요. 그에 중국이 또 맞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수입차에 대한 관세를 25% 추가적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라는 조치가 어제 우리 시간으로 나왔고 여기에 미국 쪽에서도 대중 관세 인상을 오는 8월 1일부터 시작을 하겠다라고 구체적인 이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중국은 미국과 유럽 연합에 대해서 이 무역 긴장이 계속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보복 조치로 대형 수입차에 대해서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전했습니다. 중국은 2.5리터 이상의 엔진을 장착한 대형 수입차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겠다라고 했고요. 이 같은 조치는 주로 유럽의 고급차 업체인 BMW 혹은 벤츠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해당 소식으로 어제 유럽장에서 BMW와 벤츠 모두 1.5%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지었고요. 뿐만 아니라 유럽과의 관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문가들은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달 초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도 미국의 중국산 전기차가 전혀 수입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관세를 현재 25%에서 100%로 올리는 조치안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 미중 갈등을 넘어서 이제는 글로벌 대 중국의 갈등이 심화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우리 국내 관련주들은 호재로 받아들여줄 수 있을지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도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글로벌 포커스 전문가의 시각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KB증권 프라임센터 유영화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글로벌 시장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시장 분위기 정규장에서는 그다지 좋지 않았는데 역시나 시간에 엔비디아가 관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 좀 집중적으로 보셨습니까? 네, 일단 미국 증시는 페드가 인플레이션 우려를 재점화함에 따라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도 0.51% 하락, S&P 500도 0.27% 하락,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도 0.18포인트 하락했는데요. 페드의 유사록 공개를 했는데 고금리를 더 오래 유지해야 된다라는 의견에 시장은 좀 영향을 받았고요. 특히 이제 현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목표치까지 낮출 수 있을 만큼 제약적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를 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위험이 현실화될 경우에 긴축을 더 강화해야 할 것 같다라는 의견을 언급을 했고요. 1분기 인플레이션도 좀 실망스럽다 이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2%를 향해 지속 가능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확신을 얻으려면 이전 예상보다 더 오랜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언급을 하면서 현 정책이 전반적으로 제약적이긴 하다라고 봤지만 고금리 효과가 과거보다 좀 적어지고 있고 장기 중립금리가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좀 높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지적했고요. 이 부분이 아마도 이제 위험자산인 주식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특징주 다시 살펴보면
시장의 시선은 엔비디아에 가 있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퍼스트 솔라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엔비디아는 시간외에서 6% 상승했지만 퍼스트 솔라는 정규장에서 18% 상승했거든요. 이것은 최근의 흐름과도 무관하지 않은데 AI 데이터 센터의 수혜가 재생에너지까지 지금 확장이 되고 있고요. 바닥에 있던 퍼스트 솔라가 대장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유럽 판매량이 15개월 만에 최저치 기록하면서 3% 하락했고요. 유통업체 타겟 같은 경우도 1분기 순이익이 월가 기대치에 못 미치면서 8%대 하락했습니다. 오늘 시장이 주목한 것은 엔비디아인데요. 장마감 직후 발표됐죠. 실적이 최근 분기에 260억 4천만 달러 매출을 기록했는데요. 이는 월가 예상치를 넘어서는 컨센을 상회를 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그 주식 분할까지 얘기했고 배당금까지 얘기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본장에서는 0.4% 하락했지만 장 마감 후에는 6% 상승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엔비디아의 호재와 어쨌든 연준 의원의 좀 보수적인 의견 이게 좀 상충할 것 같은데 국내 증시는 그럼 어떻게 출발 전망하십니까? 예, 저는 일단은 최근에 반도체보다는 플러스 알파 쪽을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화장품이고요. 화장품 중에서도 시기상으로 자외선 차단제 쪽을 좀 보시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피부 건강과 노화 방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선케어 제품에 대한 미국의 인식이 좀 달라지고 있는데 국내와 같이 필수 제품으로 변화의 변곡점이 있다라는 것이 주요 포인트고요. 국내에는 이제 선케어 제품 ODM 하는 기업들이 있고요. 선케어 제품 원료를 하는 기업이 있는데 최근에는 제품 원료하는 기업들에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선진 뷰티 사이언스가 무기 원료하고 있고 AS텍이 유기 원료하고 있는데 일단 수급 강도 1위로 기관 수급된 종목은 선진 뷰티 사이언스였습니다. 해외 매출 비중이 85% 차지하는 글로벌 화장품 소재 회사고요. 아무래도 소재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분들은 좀 생소하실 수 있지만 동사는 샤넬이나 로레알 같은 기업들로 꾸준하게 소재를 공급하고 있는 45년 업력의 강소기업입니다. 미국의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이 7월에 시행이 되는데요. 미국의 FDA 승인을 받은 제조업체 수혜가 확실해 보이는 기업 중에서는 아시아 소재 기업 중에서 FDA 인증받은 회사가 동사와 일본의 T사가 유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이런 부분들을 인식할수록 주목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염두하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전일에는 이제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쪽이 확실히 좀 주목을 받았습니다. 미코라든지 SK 이터닉스, 한선 엔지니어링 같은 종목들로 수급이 일제히 유입되었는데요. 앞서도 제가 데이터 센터 쪽으로 전력이나 에너지 쪽이 지금 시장의 주도주로 부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블룸에너지 같은 경우가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수소를 포함한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쪽 테마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SK 이터닉스랑 한선 엔지니어링은 상한가를 가기도 했고요. 두 종목 모두 기관 수급도 동시에 유입됐고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는 블룸에너지의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국내 공급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원전주 또 강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오늘도 아마 좀 이러한 흐름이 좀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28년까지 국내 발전 설비 계획을 담은 제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 공개에 대한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그 재생에너지 중요한데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수급 안정이 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는 기존 30%에서 20%로 다소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부족한 부분을 아마 원전이 좀 채우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원전주 쪽에서는 1분기 실적도 긍정적으로 나왔고 2분기도 실적이 기대되는 BHI 쪽으로 수급이 좀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데이터 센터 폭증으로 인해서 재생에너지, 연료 관련된 기업들 눈여겨보면 좋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수소 그리고 원전 기업들 언급해 주셨습니다. 투자 판단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포커스였습니다.
자, 이슈 레이더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개장 전에 포착해야 할 이슈, 여기에 플러스로 종목까지 투자 전략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 레이더 두 분과 함께 할 텐데 FR자산관리의 길건우 대표, KR 리서치의 김대준 대표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두 분은 오늘 또 어떤 이슈를 포착해 오셨을까요? 먼저 길건우 대표가 포착한 이슈부터 바로 확인해 보시죠. 국내 우주항공 컨트롤 타워가 될 한국판 나사 우주항공청이 다음 주 월요일 문을 엽니다. 개창과 함께 차세대 발사체 개발과 위성기술 자립 등 국내 우주 거버넌스를 총괄할 예정인데요. 기업들은 민간이 주도하는 뉴스페이스 시대 흐름에 맞춰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 관련 기업들 앞으로의 모멘텀 확인해 보시죠. 자, 길건우 대표가 포착한 이슈는 바로 우주항공과 관련된 우주항공청 개청에 맞춰서 한번 살펴보자라는 취지이신 것 같은데 오늘 시장에서 뭐 반도체나 현대차 이런 걸 가져오실 줄 알았더니 우주항공을 봐야 된다는 의견이신가요? 그거는 이제 또 다른 분들 많이 하시니까 예. 네, 이제 타임 테이블에 맞춰서 우주도 이제 조금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그쵸? 있고. 또 다음 주에 개청한다니까. 맞습니다. 네. 네, 다음 주가 이제 메인 이벤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개청하면서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조금 뭐 좋은 그림들에 대해서 얘기들이 계속 나올 네네.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시장에서는 최근 들어서 굉장히 작은 이슈들만 있어도 관련 섹터들 그쵸. 불을 뿜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제 방산이랑 우주가 조금 가야 될 때가 되지 차례가 않았나라고 온다. 네, 보고 있고 지금 우주항공청에서 보면은 정말 아쉬운 것도 있고 좋은 것들도 있는데 좋은 게 더 많다라고 봅니다. 네, 뭐 아쉬운 거는 지금 국제협력부서 쪽이 조금 인원이 조금 줄기는 했지만 결론은 이제 한국판 나사라고 아예 얘기를 하잖아요. 카사래요. 네. 예. 네, 나사 말고 카사 네. 하니까 아마 그쪽은 또 향후에는 좀 이렇게 강화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다른 것보다도 지금 우주 산업 쪽에 국내에서 사실은 뭐 몇 개 기업도 없었고 그다음에 이제 가끔 뭐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정도 뭐 쏜다고 할 때만 좀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미국 쪽을 보면은 스페이스 X가 지금 거의 민간이 그쵸. 우주항공 쪽을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나라도 카사가 생기면서 점점점 아마 그쪽으로 변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국내 우주 산업 규모가 보니까 연간 6천억 정도로 정말 많이 늘었습니다. 근데 이게 많이 는 게 이제 정부에서 어느 정도는 이제 지원을 하고 정부에서 돈을 쓰는 게 메인이 되기는 하는데 지금 정부에서도 돈을 앞으로 더 쓸 거라고 예상이 네. 되는 게 제4차 우주개발 진흥 기본 계획이라고 있습니다. 예. 네, 우리나라도 이제 우주로 가자. 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름 많은데. 거창하네요. 네, 이름부터 좀 괜찮지 않습니까? 32년도에 달 착륙하고요. 45년도에 화성 착륙이 목표랍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계획을 세우고 진행을 하는 건데 이로 인해서 지금 우리나라 국내 우주 개발 투자액만 27년도까지 거의 이제 3년 남았는데 거의 한 1조 5천억까지 2배 기존 대비해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대부분의 기업들은 결론은 실적이 찍혀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의외로 기존에 뭐 누리호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사실 우주 개발 프로젝트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이게 실적이 올해부터 많이 잡힙니다. 예, 연간 지금 뭐 정부에서도 지금 집행을 하는 게 한 8,300억 정도는 집행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플러스 알파 실적으로도 기대를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28년도부터는 위성 쪽이 아예 민간 쪽으로 개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그러니까요.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아마 올해를 기점으로 시작을 해서 계속 우주에 대한 뉴스가 과거에 비해서는 좀 훨씬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어서 괜찮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우주항공 꾸준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어쨌든 우주항공청이 정부기관이 하나 생기는 건데 네. 그런데 또 우주항공청장으로 내정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민간 주도로 하는 것에 집중을 하겠다. 네. 그런 쪽으로 정책을 펼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뭐 말씀해 주신 대로 인공위성 쪽은 좀 민간에 맡기고 아니면 네. 발사체는 뭐 정부 쪽에서 좀 주도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어떤 쪽을 저희가 봐야 돼요? 저는 우선 발사체는 한 번에 민간으로 넘어가는 건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지금 기존에 한 3, 4년 전부터 흐름들을 보신다라고 하면 정부가 우리나라는 사실은 막 그렇게 주도해서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민간이랑 합작을 해서 발사체 기술도 조금 많이 올라갔고 그다음에 이걸 계속 같이 하다 보면 결론은 자연스럽게 민간으로 이관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제일 먼저 움직일 거는 인공위성 분야라고 봅니다. 네네. 인공위성 분야를 보는 이유가
지금 스페이스X도 보면은 과거에 나사가 50년 동안 발사를 뭐 열심히 우주로 쐈겠죠. 네네. 50년 동안 쏜 것보다 근래 3년 동안 쏜 게 더 많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한 번 쏠 때마다 그 인공위성 탑재해서 보내는 게 평균적으로 한 4개 정도는 쏘거든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미국 쪽이랑 협력해서도 여러 가지를 한다라는 게 이제 지금 카사가 지금 방향을 잡고 있거든요. 그러면 인공위성 발사하는 것들도 아마 횟수가 훨씬 더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실적은 인공위성 쪽에서 먼저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민간 쪽에서 뭔가 조금 더 퍼포먼스가 나올 만한 쪽을 살펴봐야 된다. 포인트를 짚어주셨고요. 자, 그럼 관련해서 우주항공 관련 종목들 최근에 좀 쉬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고은별 앵커 확인을 해보시죠. 네, 우주항공 관련 기업들의 최근 흐름과 모멘텀 종목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반적으로 최근에는 시장의 주목을 상대적으로 덜 받고 있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고요. 종목별로도 조금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 3% 이상 하락하면서 단기적인 추세에서는 꾸준하게 내림세를 그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루마니아 방산 전시회에 참여한다라는 긍정적 소식 전해지고 있고요. 최근 조달청과 함께 9,500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앞서 발사체 이야기를 잠깐 언급해 드렸는데 차세대 발사체 개발 사업 총괄 주간 제작사로 본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하고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함께 설계부터 발사 운용까지 참여하는 게 특징적이라고 합니다. 민간 주도의 우주 경쟁 시대를 열 수 있는 그런 키가 될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전일에는 20만 원 선을 좀 위협받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대놓고도 많이 언급되는 기업 중 하나죠. 1.3%가량 상승하면서 단기적으로 살짝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유진투자증권에서 긍정적인 리포트를 내놓았습니다. 1분기 실적 안 좋았는데 2분기부터는 실적이 괜찮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우주항공청 개청과 함께 수혜를 받는 종목이다라는 언급이 나왔습니다. 인텔리안테크 같은 경우 2% 이상의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한화시스템과 함께 저궤도 위성통신 안테나 개발에 착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우주항공 관련 기업들 가운데서는 그나마 추세적으로는 단기적으로 좀 가장 좋은 5일 차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엇갈리고 있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가운데 과연 전문가들은 어떠한 종목 눈여겨보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최근의 흐름, 주가 흐름을 확인을 해봤는데 조금 쉬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쉬고 있을 때 좋은 자리에서 종목을 한번 잡아봐야 될 텐데 어떤 종목 볼까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네, 대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국내에서 우주 쪽 밸류체인을 다 가지고 있는 유일한 기업이다라고 그렇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공위성, 발사체 다합니다. 근데 좀 방산 쪽에 좀 더 많이 비중이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주가로만 봤을 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네. 수주 잔고를 보시면 완전 다릅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수장고 보면 항공우주 쪽이 28조 3천억 정도 되고요. 네네. 지상 방산,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그 K9이나 이런 것들, 지상 방산이 28조 또 3천억입니다. 네, 거의 비슷해요. 네, 그리고 하나 시스템이 7조 3천억, 그다음에 이제 인공위성 하면 세트레가이 얘기 많이 나오는데 여기가 3,5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주 쪽도 정부랑 같이 해서 수주 받아놓은 게 정말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뭐 아래 뭐 하나 시스템, 세트레가이 뭐 지금 뭐 발사체까지 대부분 다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국내 최초로 뭐 소형 위성 발사 성공했죠. 네. 그다음에 세트레가이 같은 경우에도 초소형 군집 위성이랑 위성 체계 이쪽 지금 정부 사업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나쁠 게 없습니다. 우주하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뺄 수 없다. 그리고 앞에서도 이제 뭐 누리호 관련된 거나 발사체에 관련된 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23년도 누리호 체계 종합 기업으로 지금 정부랑 손잡고 있고 6차 발사까지 지금 뭐 제작, 그다음에 총괄 관리 뭐 그다음에 향후에는 기술 이전까지 대상이 되다 보니까 28년도에 아마 민간으로 주도가 넘어간다라고 하면 그냥 거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거의 독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방산 쪽도 역시 올해부터 또 기대감은 있습니다. 뭐 아마 올해 폴란드양 첨우 2차 K9 뭐 잔여 물량 계약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 사우디 쪽도 이제 천공2 발사대랑 탄약 운반 차량 예상하고 있고 루마니아 쪽도 K9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그래도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우주
그다음 방산 다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우리가 흔히 방산주의 반응을 조금 방산과 관련된 이슈에 네. 조금 더 반응을 많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숫자를 들여다보면 거의 뭐 대등한 상황이에요. 네. 저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좋다 이겁니다. 네. 너무 좋은데 항상 저는 지켜보고 있는 한국항공우주도 보는데 얘는 이 한국항공우주는 왜 이렇게 안 갑니까? 이게 방산 쪽도 지금 명확하게 그 방향성은 다 대부분 잘 갖춰져 있는데 네. 실적을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수주, 그다음 실적, 수주 실적이 이게 핑퐁핑퐁이 잘 돼야 되는데 그게 조금 그 카이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한 번씩 타이밍이 안 맞지 않나. 근데 우주항공 쪽을 볼 때도 사실은 최근 들어서 섹터 자체가 조금 많이 쉬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는 특정 종목보다는 이게 섹터 자체가 살아나는 거에 먼저 포커스를 맞추셔야 되고 특정 섹터가 살아나려면 항상 대장주가 먼저 갑니다. 그쵸. 그리고 그 뒤에 실적이 뒷받침이 되면 섹터 전체가 살아나니까 저는 이제 뭐 카이에 대한 뭐 아쉬움도 있겠지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선봉장으로 가면 잘 가니까 실적도 되고 수주도 받쳐주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대장주를 잡아서 같이 올라타자라는 그런 이제 전략을 주셨어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고, 자 김대준 대표님께도 같은 이슈 알려드렸어요. 네. 우주항공 쪽에 다음 주에 우주항공청 개청이 있으니까 한번 미리 좀 살펴보자는 취지였는데 어떤 종목을 골라 보셨어요? 그 이전에 이제 우리가 우주항공하고 방산을 같은 카테고리에 묶어서 많이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종목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면도 있는데 이제부터는 우주항공하고 방산을 구분지어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왜냐하면 우주항공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분위기에서의 상황이 개화기 시즌이라고 할까요? 긍정적으로 보는 면에서의 상황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방산 같은 경우는 현재 변곡점입니다. 주가가 지금의 가격을 딛고 상승할 수도 있고요. 또 하락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는 부분이 그런가요?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지금 변곡점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방금 전에 이제 카이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네네. 주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카이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그 이라크나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등에 수출을 하고 나서 이 대금을 못 받는 경우들이 더러 있었어요. 이런 경우들로 이제 주가가 완전하게 그 탄력을 받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그럼 방산에 대해서 저는 이제 방산 쪽에 대해서 방산에 이제 집중하겠다. 그 설명을 드리려고 네. 하니까 방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게 되면 네네. 국내에서 이제 방산 수출을 하는 여러 가지 품목들이 있어요. 대략 가격대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글쎄요. 일단 가장 비싼 게 그 도산 안창 그러니까 3,000톤급 잠수함. 네. 이게 한 8,500대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KF-21 이제 카이에서 생산하고 판매하는 요 항공기가 한 700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흑표 K2 이게 한 70억, 80억 정도 합니다. 그리고 K9이 한 50억대 하고요. 이번에 이제 그 페루에 수출하는 장갑차 이게 한 30억 하고 천궁이 한 15억 합니다. 여기서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영업이익률 측면에서 이제 마진율 측면에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방산주 같은 경우는 노동 집약적 산업입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그다지 높지가 높지 않죠. 않습니다. 천궁이나 잠수함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 자체가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이쪽에서의 수출이 그다지 아직까지는 활성화되지 않는 형태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잠수함을 유럽 쪽에 수출한다고는 하지만 실제적인 성과가 아직까지 도출되지 않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천궁 같은 경우는 물론 수출하고 있습니다. 마진율이 높아서 수출하고 있는데 그 수량이 그렇게 크지는 않는 형태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방산에 대한 전체적인 계열을 이렇게 장착을 하시고 네. 저는 현대 로템을 현재 현대 로템. 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기사가 있었죠. 페루 쪽에 이제 그 장갑차 수출한다는 내용에서의 그 상황이 있었는데 네.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제가 앞서서 장갑차가 대당 한 30억 정도가 된다는 네.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한 900억 정도인데 이제 기존에 유럽 쪽의 방산 수출이 굉장히 동남아 쪽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집중화됐었어요. 네. 중남미 쪽은 그간에 이제 수출 데이터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페루를 공략하면서 중남미 쪽에 이제 수출 교두보를 만들어 한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굉장히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금액은 크지 않지만 이런 내용으로 이제 접근할 수 있는 판단으로의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앞서서 방산주에 대해서는 이제 변곡점의 상황이 도래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의 주가 상황에서 어느 방향으로 하는지를 우리가 눈여겨보면서 판단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현대 로템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현재 가격이 38,000원 전후로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현대 로템을 기준으로 해서 방산주에 대한 긍정적인 비율을 가지고 접근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한 37,500원 정도에 접근을 하시면 되는 흐름에서의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네. 올라간다라면 한 4만 원까지도 4만 원 이상, 그냥 4만 2천 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데 여기 핵심 뭐냐면 37,500원 수준에서 접근을 하실 때
변곡점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하방으로 꺾일 가능성과 조짐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36,500원. 아주 타이트하죠. 37,500원, 36,500원. 한 3% 정도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 하락 전환으로 추세가 바뀌는 흐름으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산주에 대해서 현대 로템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린다면 현 시세 수준에서 상방으로 주가가 움직인다면 현대 로템이 42,000원까지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하방으로 움직임이 진행된다면 이 시점에서 기존의 보유 물량도 좀 축소하는 측면으로 접근이 어떠한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우주항공과 방산까지 한 번에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양쪽의 이 국면은 조금 다른 상황인데 두 분이 말씀해 주신 이 포인트 잘 잡으셔서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슈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 두 번째 김대중 대표가 포착한 이슈도 확인해 볼까요? 어떤 내용인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반도체 수출액이 월간 기준으로 6개월간 두 자릿수가 넘는 증가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공지능 반도체 대장이라 할 수 있는 엔비디아가 시장 기대치를 뛰어넘는 매출과 2분기 가이던스를 제시하며 시간외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죠. 국내에서도 정부가 20조 원이 넘는 정책 자금을 투입해서 반도체 업종 전반을 지원할 방침이라는 발표를 했는데요. 오늘 반도체 기업들 날아오를 수 있을까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김대중 대표는 오늘 또 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반도체 쪽 이야기를 준비해 오셨어요. 네. 우리가 포착을 해봐야 될 텐데 자, 엔비디아 실적이 일단 나왔고 네. 오늘 시장에서 반도체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반도체 하면 너무 포괄적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핵심적인 종목에 대해 투자를 해야 되는지 어느 타이밍에 그쵸. 맞춰야 되는지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일단 최근 시장에서의 시장 분위기를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면 최근에 음식료, 전력기기, 화장품 같은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죠. 그쵸. 이 업종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실적 잘 나오는 거? 수출입니다. 수출? 그러니까 실적이 잘 나오는데 이 실적이 잘 나오는 기반이 수출이 증가하고 기반이 있는 돼서. 측면에서의 실적이 잘 나오고 호실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반도체는 앞서 우리 앵커가 얘기해 준 대로 당연히 최근 수출 상황이 굉장히 회복되고 긍정적인 있어요. 데이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반도체를 접근하실 때 종목 수가 한 120개 되는데요. 소재냐 부품이냐 장비냐. 우리가 이제 엔비디아를 바탕으로 해서 AI 반도체 기반으로 한 종목들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게 기본적인 시장의 원리라고 많이 생각하십니다. 근데 네. 저는 생각을 약간 변화해서 어.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엔비디아 실적 기대치 이상의 실적에 대해서 반응하는 한미반도체라든가 하이닉스 같은 종목들의 움직임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런데 최근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종목 간의 흐름을 잘 판단해 보게 되면 하이닉스는 비교적 움직임이 탄력적인 반면에 삼성전자 안 움직였어요. 네, 그러니까요. 이유가 뭘까요? 글쎄요. 영업이익률이죠. 그러니까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20% 초반이거든요. 삼성전자는 10% 초반입니다.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20% 중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반도체 내에서도 종목 선정을 하실 때 마진율이 얼마이냐. 오늘 영업이익률이나.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매출 단위에서의 성과도도 물론 예상치 이상이었습니다. 네. 더 중요한 것은 마진율이죠. 그쵸. 기존의 마진율이 75%였는데 79%였어요. 그로스 마진이 와. 거의 80%가 나왔습니다.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100원을 팔아서 80원이 남다고. 네. 우리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단순하게 매출 기준으로 판단하면 엔비디아 2배 이상이에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가 260억 불이기 때문에 대략 한 35조 원 되거든요. 삼성전자 75조 원은 그쵸. 육박합니다. 2배 차이인데 주가는 왜 이렇게 탄력적이에요? 많이 번다는 거죠. 팔아서 많이 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목을 그렇네요. 선정하실 때도 마진율이 높은 종목 위주로의 소부장을 판단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단순하게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투자를 하셔야 될 것이냐 요 관점으로 우리는 약간 벗어나서 소재, 부품, 장비 중에서 우리는 소재를 좀 봐야 된다는 소재 쪽으로? 측면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2년 전만 하더라도 이제 화이트리스트 사건이 있으면서 네. 그 당시에 소재 국산화한다라는 내용의 그렇죠, 그렇죠.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소재 같은 경우는 국산화하면서 핵심 기술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마진율이 높다는 거예요. 독점적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그렇죠.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가가 순환하고 소부장 내에서도 어떤 그 시세 흐름이 순환한다는 측면에서 최근 내에서 장비단에서의 AI 공정 관련주들이 주가 상황에서 탄력적인 모습에서의 흐름을 보여줬다면 다시 소재로 이동하는 형태에서의 그 반도체 수출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소재단에서의 그 실적 우정과 전반의 영업이익률이 높은 마진율이 높은 이 섹터에서의 종목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당연하게 AI가 움직이지만 네. 우리는 다음 흐름을 판단해서 소재단의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그 다음에 스텝을 우리가 밟아보자라는 의견이셨어요. 결국에 마진율이 좋은 반도체 중에서도 마진율이 좋은 종목들을 골라보자라는 그런 의견이셨는데 그럼 최근에 반도체 관련 종목들 흐름 좀 체크하고 바로 골라보겠습니다. 고은별 앵커 확인해 보시죠.
네, 엔비디아가 시간에서 급등을 하면서 지금 날아오르고 있죠. 1분기 매출액 좋았고요. 가이던스 괜찮았습니다. 특히나 데이터 센터의 매출액 자체가 전년 동기 대비 426% 증가한 것도 특징적인데요. 오늘 수많은 반도체 관련 기업들 가운데 엔비디아와 연관성이 있는 기업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좀 추려봤습니다. 대표적으로 SK하이닉스와 한미 반도체가 있겠죠. 전일 2% 그리고 5%가량의 강세를 보이면서 기대감이 미리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SK하이닉스는 HBM3 생산 수율이 80%에 육박한다는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고요. 오늘 과연 직접적인 수혜를 받으면서 20만 원 다시 돌파할 수 있을지 이 부분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미반도체도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HBM 대장주 중 하나인데 전거래 5%가량 상승했는데 오늘 15만 원 선 시원하게 돌파할 수 있을지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엔비디아 대장주로 함께 거론되는 소형주는요. NDS 테크입니다. 엔비디아와 협력 관계에 있는 회사이죠. 전일 0.6% 상승했고요. 그 전거래일에도 강한 오름세가 나왔습니다. 이와 함께 시일과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도 엔비디아와 고객 관련 회사로 엮여 있는데 추세를 봤을 때는 어제는 하락하면서 살짝 꺾이긴 했지만 그래도 단기적인 5일 차트를 봤을 때는 꾸준한 우상향을 그리고 있는데요. 엔비디아 이슈가 있을 때마다 움직이는 기업들 오늘의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소재 관련 기업들 가운데서는 전문가들은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보고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주가 흐름 확인을 해봤습니다. 공교롭게 고은별 앵커가 엔비디아 관련주들을 많이 소개를 해줬는데 우리 김대준 대표님께서 한 스텝 더 가보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소재 관련 어떤 종목 볼까요? 첫 번째는 솔브레인입니다. 솔브레인. 뭐 실적이 좋다는 거 이미 기사화에 대해서 나왔었죠. 네, 그렇죠. 소재단에서의 그 업종의 겹호재가 최근에 있어요. 뭐냐면 최근에 그 반도체 D램이나 낸드 같은 경우에 연초 대비해서 20-30%씩 가격이 올라왔다는 건 다 아는 사실이지 네네. 않습니까? 판가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납품가도 올라갔습니다. 반면에 원자재 가격, 우리가 이제 소재라고 하면 예전에 기억을 해보시면 뭐 불화수소 99.99% 뭐 이렇게 이제 아주 정제화된 그 소재를 만드는 기업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불화수소를 만들기 위해서 불화수소를 수입을 해야 됩니다. 이 원자재 가격도 지난해 지지난해 대비해서 많이 가격이 내려와 있어요.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은 내려가고 판가는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양겹으로 마진이 이제 좋아지겠네요. 그렇죠. 네. 이익이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재단에서의 상황은 당연하게 D램과 낸드 쪽에서의 상황이 긍정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소재단에서 최초로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진행하는 게 뭐 식각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소재단에서 진행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소재 기업들에 대한 주가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서의 상황이라고 네. 보고 있고요.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최근에서의 그 고점 부근에서의 상황을 돌파 직전에서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소재단에서의 주가가 가장 강했던 시점은 지난 2021년도였습니다. 네네. 일본과의 그 무역 분쟁 있었던 시점에서 국제화되면서 주가가 이때 소재 관련 주들만 주가 움직였거든요. 그때의 고점이 아마 37만 원 정도 37만 2,600원. 될 겁니다. 최근 내에서의 고점은 한 32만 원 뭐 전후로 한 가격인데 이 가격을 돌파하는 과정에서의 지금 현재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 가격에 그 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37만 원까지 무난하게 흐름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앞서 제가 소부장 내에서 소재와 부품과 장비가 순환하면서 한 차례씩 시세 연동해서의 상승 흐름을 주도한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장비단에서의 흐름이 지금까지의 흐름을 주도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다시 리사이클링 돼서 소재로 가는 과정에서 솔브레인 최근 내에서의 가격 진행 상황에서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에서의 신고가 영역에 모습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현 시점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가격적으로 본다면 부담 없습니다. 32만 원 전후로 해서 진행을 하신다면 고점 돌파 수준에서의 흐름이기 때문에 매물이 이제 없거든요. 가벼이 움직일 수 있는 상황에서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목표 가격은 앞에 21년도 고점 37만 원까지 무난하게 바라보면서 추세와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손절가도 짧게 잡으시면서 이제 30만 원 정도 이렇게 잡아가셔서 진행을 하신다면 무난하게 안정적으로 흐름의 추세에 맞춰서 접근해 볼 수 있는 종목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솔브레인 말씀해 주신 것처럼 52주 신고가 요즘 계속 행진 펼치고 있는데 뭐 솔브레인이 근데 뭐 반도체만 하는 것도 아니고 디스플레이나 2차 전지 소재 또 다 하잖아요. 그렇죠. 이 나머지 쪽도 나쁘진 않은가요? 당연하게 그 디스플레이 쪽도 최근에 수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쪽 업황도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쪽의 시장에 계속 매출처가 늘어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 소재단에서의 종목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현재 발현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솔브레인 첫 번째 종목으로 봤고요. 하나 더 볼까요? 네. 하나 어떤 소재 두 번째는 종목이에요? 동진세미컴입니다. 동진세미컴. 동진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주가가 바닥점에서 찍고 올라갈 때는 보통 어라운드 종목이 주가의 탄력이 강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그렇죠. 하죠. 네. 계속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물론 안정적으로 우상향하겠지만 탄력적인 측면에서 높은 수익률을 우리가 기대할 수는 없는데 그간의 실적이 안 좋았다가 실적이 좋아지는 국면에서의 전환점이 있는 이런 업종의 종목들은 주가의 탄력이 굉장히 좋다라는 측면으로 그렇죠. 우리가 네.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같은 소재단에서의 종목이지만 동진세미컴은 실적이 우상향되는 흐름에서의 진행이 되고 있다. 특히 앞서서 소재 관련 산업에 대한 전반의 흐름이 개선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그러면 솔브레인의 주가 탄력이 일차적으로 움직임이 진행되고 후발주로에 따라가는 흐름으로서의 종목으로 동진세미컴 같은 종목들의 흐름들이 좀 더 가속화되는 현상에서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동진세미컴을 두 번째 픽업 종목으로 선정을 했고요. 이 종목은 그 소재 관련해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관련한 산업 이외에도 연료전지라든가 기타 추가적인 사업에 대해서도 계속 역량을 집중하고 사업 다각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료 가치가 풍부하다는 말씀에서의 상황을 그렇네요. 우리가 해석하고 있겠죠. 그래서 동진세미컴은 두 번째 픽업 종목으로 판단해서 우리가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이고요. 가격적으로도 조정을 받으면 아래 하단부에서 아주 낮게 잡아야지 이런 맥락에서 접근보다는 네. 현재 자리를 잡고 움직이려고 하는 시점에서의 가격 흐름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가격 수준에서 한 대략 1, 2% 정도? 요 정도 내외에서의 가격에서 진입 구간에서의 흐름을 잡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 한 5만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가격 대비해서 최소 15% 정도의 주가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 흐름에서의 가격 진행이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 네. 이런 맥락에서 솔브레인 두 번째 종목으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입니다. 동진세미캠이죠. 동진세미입니다. 동진세미캠. 그렇습니다. 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외국인 수급도 좋고 네. 최근에 동진세미캠 연기금에서도 좀 매수가 들어오고 네. 동진세미캠 나쁘지 않네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길 대표님 오래 기다리셨어요. 길 대표님도 이 반도체 쪽에 소재 쪽에 어떤 종목 좀 보세요. 소재 얘기하는데 그 원익을 얘기 안 할 수는 없어요. 예, 그렇죠. 그렇죠. 원익 QNC 쪽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최근에 주가 흐름도 보시면은 거의 상단 정고점까지 올라갔다가 살짝 또 쉬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반도체 쪽이 왜 이렇게 빨리 사실은 HBM 쪽만 먼저 가고 있었는데 소부장 쪽에서 원익 QNC가 왜 이렇게 빨리 갔냐를 보신다라고 하면 실적이 괜찮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가동률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쪽이 어찌됐건 많이 돌리면 매출 늘어나는 구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쿼츠 같은 경우는 교체 주기가 그래도 빠릅니다. 한 3에서 6개월 정도 되는데 미세화 공정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또 플러스 알파로 더 많이 필요하다라는 관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글로벌 MS도 굉장히 높습니다. 한 20% 넘어가면서 글로벌 1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반도체 쪽에서 안 좋다라는 얘기 나오는 거 없잖아요. 네, 기존에 이제 레거시 쪽도 살아난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것처럼 저는 수혜는 또 원익 QNC가 가장 먼저 받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정고점 뚫고 계속 올려가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원익 QNC 말씀을 해주셨는데 원익 QNC도 아까 김대중 대표님 말씀해주신 흐름이랑 비슷해요. 2021년에 맞아요. 고점 한번 그때 터치하고 지난 5월 13일에 한번 돌파했는데 네. 다시 좀 내려왔거든요. 네. 지금 그냥 접근해도 괜찮다고 저는 보세요? 가격 전략? 지금도 괜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사실은 더 아래로 빠지려면 1분기 실적이 조금 잘 안 나왔어야 돼요. 근데 1분기 실적이 잘 나왔어요? 괜찮게 잘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저점은 이미 넘어섰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올해 예상 그 영업이익도 작년 대비하면 거의 5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네네.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싸게 사는 거는 지금 어려워요. 그러면 흐름상 올라가는 타이밍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좋네요. 저는 지금 위치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자, 원익 QNC까지 36,000원 돌파하는지 여부가 일단은 저항선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원익 QNC는 한번 잘 살펴보시고 반도체 소재 쪽으로 우리가 한 번 더 스텝을 밟아서 시야를 넓혀보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오늘 시장에서 엔비디아 관련주도 좋지만 이런 소재주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슈레이더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전략과 종목까지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두 분 또 뵐게요. 고생 네.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어나는 민경철 전문가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새벽 시간에 엔비디아가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업 실적은 매출액이 260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 260%의 증가가 있었고요. 실적 예상치를 그래도 이제 상회하고 액면 분할 이제 이슈도 같이 더해지면서 애프터마켓에서 약 5에서 6% 이상 폭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 신고가 부근에서 이제 SK 하이닉스가 HBM 관련주로 이제 연중 고가를 돌파 시도하고 있었던 중이었는데요. 이제 엔비디아가 새벽 시간 신고가 돌파가 거의 확정적으로 분위기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SK 하이닉스 기준 20만 원에서 22만 원 수준까지 추가 상승이 이어지는지 이 부분을 오늘 좀 관전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제는 하이닉스는 거의 3%대 강세였으나 그 밑에 있는 반도체 관련주들,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은 엔비디아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불확실하다 보니까 오히려 조정받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명확하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애프터마켓 6%가량 이제 폭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제 조정받은 반도체 종목들의 대다수가 오늘 반등, 반격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미국 태양광 업체 퍼스트 솔라가 약 19%의 장대 양봉을 기록을 했습니다. 2007년도,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오기 전 고점, 그러니까 오고 나서 이제 가격이 무너지고 거의 15년 그리고 16년, 17년 만에 지금 고점을 신고가를 갱신한 모습이니까요. 어떻게 보면은 신재생 태양광 이쪽에 이제 어떻게 보면 큰 파도가 광풍이 몰려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이제 미국 태양광 기업들이 우리 퍼스트 솔라를 필두로 강세를 보인다면 우리나라에서도 태양광, 풍력, 신재생 그리고 원전 관련주들이 또 테마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근 이제 AI 광풍에 전력 소요가 이제 증가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지금 전선 그리고 전력 설비 이런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에 파생돼서 태양광 업체들 또한 또 테마 형성하는지에 대한 부분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기차 기업들을 투자할 때 테슬라를 봐야 되고 반도체 종목들을 투자할 때 엔비디아의 주가를 봐야 되는 것처럼 우리 원전, 태양광, 신재생 관련주를 베팅하신 분들께서는 당분간 우리 태양광 업체 퍼스트 솔라가 220, 230달러를 이탈하지 않는지 그리고 위로는 290에서 330포인트까지 추가 상승 기록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하나만 더 이슈를 찍어드리면은 이제 아랍에미리트 이제 국빈 방문 일정이 오늘 이제 급격하게 또 빠르게 잡히면서 이제 원전 관련주들이 시간에 또 강세를 보였으니까요. 반도체, 태양광, 신재생, 원전 이렇게 관련주들 강세 예상되니까 시청자분들 관심 있게 관련주들 매매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화요일에 브리핑 드렸던 시초가 공략주 HLB 바이오스 대비 시초가 공략 2% 시가 대비 장중 고가 23%까지 이번 주 화요일 기준 20% 정도의 당일 폭등이 나왔습니다. 일단 폭등 너무 축하드리고요.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시초가 공략주는 AP 시스템, 반도체 장비 관련주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엔비디아가 6%의 급등으로 이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방향성은 상승이다. 반도체 관련주들의 투심 그리고 상승, 반등을 전망하면서 아침에는 반도체 종목들의 포트가 없으신 투자자분들은 AP 시스템, 눌림목 구간에서 저점 매수 기회를 누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초가는 그러니까 매수가는 오늘 시초가 이하 가격 그리고 손절가는 23,000원, 목표가는 29,000원 가격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켓 스탠바이입니다. 이제 장 출발 오늘 10분 정도 남은 상황. 현재 시간 8시 49분 30초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역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셨고 전문가들과 시장도 계속 엔비디아 실적을 주시했는데 결국에는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 주가
주당 순이익 모두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로스 마진이 무려 78%대가 나오면서 엄청난 깜짝 실적과 이 수치들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다가 2분기에 이 매출 예상치도 280억 달러를 제시를 하면서 시장이 예상했던 266억 달러 정도를 상회하면서 2분기에도 여전히 AI 수요 좋을 것이다. 그런 메시지 시그널을 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시장은 과연 이런 엔비디아 실적 받고 어떻게 출발하게 될까요? 자, 오늘 함께 마켓 스탠바이로 시작 출발 준비해 보겠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이상엽 이사와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현호 팀장 그리고 고은별 앵커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출발 준비를 해봐야 되는데 역시 뭐 엔비디아 실적도 봐야 되겠고 여러 가지 봐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일단은 이상엽 이사님께서는 개장 전에 어떤 이슈를 주목하고 계신지 개장 전 탑3 공개해 주시죠. 네, 첫 번째는 아무래도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의한 국내 증시 영향이 얼마나 좀 클지 여부를 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는 거는 이제 종목을 보면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SK 하이닉스 신고가 났습니다. 뭐 일주일 전이 아니고 어제 신고가가 났고 그리고 한비반도체럼도 좋았고요. 두산도 신고가가 났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잘 나왔습니다.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고 다음 분기 매출도 그런데 한 가지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다음 분기에 마진율이 예상치를 하회했다는 거. 물론 이 부분이 이제 다음 신제품에서는 뭐 트랜지스터가 그것이 아니고 이제 칩 내에서 사용하다 보니까 뭐 비용이 좀 감소해서 하락도 이제 멈출 거다라고는 하는데 우리가 첨불에 좀 이렇게 흥분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배당도 확대 발표했죠. 액면 분할도 발표했죠. 뭐 나올 거 다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뭐 10% 두 자릿수 상승도 아니라는 거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운 게 아닌가라는 뭐 저 개인적인 생각도 좀 말씀을 드려보겠고 그래서 오늘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장 오전과 오후에 나눠봤을 때 좀 오후에도 강할지 여부 그것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 이번 주 변곡점이었습니다. 23일 전후가 참 변곡점이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있죠. 또 이제 FMC 의사로 좀 약간 매파적인 내용이 나왔지만 발표됐고 오늘 금통위도 있습니다. 그래서 큰 변곡점 전후해서 이제는 뭔가 또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하거나 뭔가 다른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큰 변곡점을 지나면서 뭐 시장보다 좀 더 강한 섹터는 뭔지, 강한 종목은 무엇인지 그거에 좀 시장 흐름 예의주시해야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겠고 세 번째는 그러면 관심 섹터를 어느 섹터에 좀 관심을 가질지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는 자동차인 것 같습니다. 현대차 신고가 났는데 수소가 좀 많이 좀 부각받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또 8월 또 CEO 인베스터 데이에 뭐 배당 확대 기대감도 있고요. 뭐 인도 IPO 기대감 등등이 있는데 자동차 신고가 난 거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큰 변곡점을 전후로 해서 뭔가 새로운 섹터가 강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섹터는 수소입니다. 현대차가 뭐 수소 물류 운송 공급망 사업 본격화한다는 소식도 있기 때문에 오랜만에 수소 관련된 종목군들 이렇게 강했던 거 어제가 굉장히 오랜만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음식료 말씀드리고 싶은데 좀 종목별로 좀 차별화 나타나는 것 같지만 어제 신고가 난 종목군도 여럿 있습니다. 대상, CJ 제일제당 그래서 이쪽 관련돼서 그리고 하반기에는 또 이제 라니냐까지 가능성 커지면서 계속해서 뭐 사료주와 함께 관심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번째는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SOFC 뭐 관련된 종목군도 상한가도 나왔고 또 천연가스가 새롭게 부각받으면서 SOFC 정말 강한 섹터이기 때문에 계속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4개 섹터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엽 이사는 엔비디아 실적 그리고 중앙은행의 이슈를 짚어주면서 그 주요 이슈를 소화하며 시장 대비 강한 섹터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손 팀장님께서는 어떤 이슈 들고 오셨을까요? 네, 이사님께서 말씀 주신 섹터를 조금 구체화해서 종목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3-4가지 뉴스 중에서 현대차가 많이 좀 지분을 갖고 있다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요. 오후장이 특히 현대차발 이슈가 강했던 것 같습니다. 현대차랑 기아 같은 경우는 저PBR 모멘텀도 있지만 점심시간 이후로 나왔던 수소 공급망 사업 본격화 뉴스가 나왔다가 정말 정기적 막판에 중국과 유럽 간의 완성차를 둔 관세 뉴스가 나오면서 우리나라 완성차들이 반사이익을 거두지 않을까 이런 모멘텀이 나오면서 거의 현대차 같은 경우 3단 고음을 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현대차가 이제 중국의 관세부가 들어오면서 수급 동향이 안 그래도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왔는데 부품주까지도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온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매매를 잘 못하신 분들 현대차랑 기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매를 조금 이제 매매를 못하시거나 좀 단기적인 변동성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화신이나 서현 이화, SL 같은 자동차 부품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수소를 말씀드릴 건데 매매 관점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2019년, 2020년 2차 전지, 전기차와 더불어 상승을 했던 섹터지만 확실하게 2차 전지 대비해서는 효율 부족 문제로 실적이 안 나왔던 이력이 있고요. 현재도 수소차 관련 종목들은 실적이 안 나온 상황입니다. 하지만 어떤 이런 전력, 인프라, AI 데이터 이런 것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천연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천연가스와 더불어서 수소 관련 인프라 필요 가능성이 나오면서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는 부분인데요. 오전장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왔고 오후장 들어서야 기관이 약간의 저가 매수에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실적이 반영된다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매매 관점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 종목으로는 제가 두산퓨얼셀, S퓨얼셀, 범한퓨얼셀, JNK 글로벌 등을 말씀을 드리고요. 풍국주정이나 유니크 같은 경우는 매매 잘하신 분들 위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가 오늘 준비한 섹터가 다 AI 인프라를 커버하기 위한 전력원에 관한 뉴스인데 그중에서 작년 하반기부터 실적이 나왔고 실적 가시화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은 원전이다라고 판단됩니다. 체코 원전 수주를 두고서 웨스팅하우스가 탈락하면서 국내 원전 수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고요. 아랍에미리트 쪽에서도 원전 수주를 통해서 국내에 방한한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원전 관련 종목들에 대한 수급이 굉장히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매를 못하신 분들은 두산 에너빌리티 유심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매를 잘하신 분들은 BHI나 우진엔텍, 우리기술 등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일단 출발을 대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양 시장이 일단은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강보합권 수준으로 출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더 자세하게 동시효과 상황 보면서 시장 준비해 보도록 하죠. 곰별 앵커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5월 23일 목요일 국내 증시 이제 출발도 4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양 시장은 상승으로 출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FOMC에서 좀 보수적인 이야기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역시나 기술주들의 강세 기대해 볼만한데요. 유가증권 시장 0.1% 상승한 2,727포인트 선, 그리고 코스닥은 0.16% 상승한 847포인트 선에서 상승 출발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의 출발 예상 상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1위부터 5위권입니다. SK하이닉스가 2% 이상 상승하면서 20만 2천 원대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삼성전자 보합권 출발 예고되고 있는데요. 엔비디아 시간의 상승 SK하이닉스 역시나 좀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테슬라가 간밤에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0.1%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현대차가 어제 강한 상승과 함께 시가총액 4위까지 성큼 올라섰습니다. 오늘 출발 상황만 보게 된다면 조금은 쉬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0.7%가량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는 6위부터 10위권의 흐름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기아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반면 좀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현대차 조금 다른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데요. 0.8% 오른 11만 9,900원, 12만 원 선 돌파할 수 있을지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0.6%가량 하락한 18만 3,700원 선 출발 예상되고 있는데요. 셀트리온 최근 긍정적인 이슈 많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비중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KB금융 어제 좀 힘이 약했는데 오늘도 역시나 1.6%가량 하락하면서 저 PBR 관련 기업들 오늘의 흐름은 좀 부진하게 출발할 것으로 보이는데 시초가 때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노브랜드가 시장에 입성을 하는데 이 부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가총액 상위단 안에서는 에코프로 그룹주들 약하게 출발 예상됩니다. 0.7%, 0.8%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역시나 테슬라의 약세가 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알테오젠과 HLB 같은 경우에는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HLB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HLB 같은 경우에는 오늘 HLB 관련된 포럼이 있을 예정인데요. 이때 리보세라늄과 캄렌리주맙에 대한 이야기 나올 것으로 보이니까 이슈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엔캠 같은 경우에 0.4%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6위부터 10위권의 흐름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전반적으로 좀 상승 출발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 관련주도 흐름 역시나 좋습니다. 리노공업이 2% 이상, HPSP도 1.6%가량 상승 출발이 예상되는데요. 반도체 관련 기업들 섹터 내에서 시가총액 상위단 내에서도 종목별로 조금 다른 움직임 최근 집계되고 있으니까요. 좀 꾸준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0.5%가량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성 접근되는데 그렇다면 국내 증시 출발하겠습니다. 자, 2024년 5월 23일 목요일 국내 증시 출발했습니다. 오늘 증시는 역시 엔비디아의 실적과 미국에서 FOMC 의사록이 과연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을까 많은 주목을 했었는데 굉장히 상반된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들로 공개가 됐습니다. 앞서서도 언급드렸지만 엔비디아의 실적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좋게 나왔고 주주와 관련된 친화적인 정책들도 계속 나왔습니다. 반면에 FOMC 의사록을 보니까 여전히 FOMC 위원들은 금리 인상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과연 우리 시장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많은 궁금증이 있었는데요. 자, 일단은 코스피가 약보합권 수준으로 출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0.1%대 하락으로 출발하면서 역시 FOMC 의사록이 좀 부담되는 모습을 우리 시장에 반영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강보합권 수준이지만 큰 상승은 보이진 않고 있습니다. 역시 반도체 관련 종목 주목이 됩니다. SK하이닉스가 2% 넘게 상승세, 결국에 20만 원 돌파하면서 출발을 했고 반면에 삼성전자는 강보합권 수준에 그치면서 아쉬움을 역시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출발 어떻게 했을까요? 더 자세한 시장 상황 고은별 앵커 확인해 보시죠. 네, 5월 23일 국내 증시 시작을 알렸습니다. 오늘 양시장 출발 상황을 보게 된다면 지수단에서는 좀 부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FOMC의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 연준 의원들의 매파적인 발언이 시장에 좀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유가증권 시장 0.08%가량 하락 지금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0.1% 하락하면서 시장 동시효과 상황과는 사뭇 다른 움직임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9시부터 금통위가 진행이 되고 있죠. 이 한국은행이 지금 어떻게 기준금리 결정할지 11회 연속 동결이 유력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꾸준하게 뉴스 체크 저희와 함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은 어떻게 출발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먼저 유가증권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모두 하락을 하고 있는데 반도체만 상승합니다. 삼성전자 0.3% 오르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2% 이상의 상승을 하면서 지금 어쨌든 증시 자체는 좋지는 않지만 반도체 기업들은 괜찮다는 거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완성차 기업들의 흐름 함께 보겠습니다. 어제 강한 상승을 보였던 현대차가 오늘은 1.8% 급등에 따른 차익 매물이 좀 초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기아 같은 경우에도 0.5% 소폭의 하락을 하면서 동시호가 때 상승으로 집계가 됐었는데 조금 다른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3위권부터는 전반적으로 파란불로 국내 증시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 제약 바이오 관련 기업들 역시나 금리 부담이 좀 이어지면서 하락을 했고요. 빅테크 관련 기업 네이버와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하락 출발이 지금 집계가 된 상황입니다. 사실 이렇게 금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저 PBR 관련 기업들 상대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 PBR 관련 기업들도 매물이 좀 출회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삼성화재가 2% 가까운 낙폭을 보이면서 출발을 지금 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시가총액 기업들은 어떠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제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에코프로 그룹주들 오늘 동시효과 상황만 하더라도 좀 부진할 것이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테슬라의 악재가 좀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고요. 1% 이상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아랫단에는 좀 혼조세가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HLB 오늘 포럼이 열린다라고 말씀드렸죠. 9시부터 지금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중국 항서제약에서 한국으로 관계자가 와서 이 관련 이야기를 다룰 전망이고요. 어제도 상승했고 오늘도 역시나 4%가량 상승하면서 이 거래일간의 급락을 만회해주는 움직임 3거래일째 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0.7%가량 오르면서 유가증권 시장은 제약바이오주가 부진했는데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괜찮은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와 함께 그 아랫단을 보게 되면요. 이 반도체 관련 기업들 좀 엇갈린 움직임 나오고 있는데요. 리노공업은 하락하고 있고요. HPSP와 이오테크닉스,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상승의 움직임 나오고 있고요. LS 머티리얼즈가 지금 이름을 올렸습니다. 13%가량 급등을 하면서 지금 시가총액 상위권으로 지금 랭크가 돼 있는 모습 특징적입니다. 재생에너지 관련 기업 AI 섹터 좀 순환에 돌고 있는 가운데 다시금 좀 주목해 볼 만하다. 긍정적인 이슈 LS그룹주에 나오고 있는데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업종 흐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승률 상위 업종들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업종 가운데서는 화학 업종이 1% 이상 상승하면서 시장 가운데서는 가장 좋은 움직임 나오고 있고요. 그 아래로는 전기가스, 전기전자가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그다지 좋지 않다 보니까 전반적인 업종들이 지금 하락하면서 출발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자세한 상황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시장의 출발 오늘 뭐 그다지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하락 전환이 되면서 하락 낙폭을 조금 더 키우고 있는 양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중에서는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선방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수급 상황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기관이 양시장에서 함께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수가 올라가기 어려운 상황이죠.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30억 원 가까이, 코스닥에서도 역시 400억 원 가까이 외국인이 매도를 하면서 시장에 힘을 넣어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도 역시 외국인 매도가 나오고 있으면서 전반적인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환율도 체크해보면 오늘은 4원 정도가 오르면서 1,366원대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1,367원까지 살짝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환율의 흐름도 함께 체크해보시고 최근에 다시 좀 환율이 올라가는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상엽 이사와 시장의 분위기 좀 더 확인해 볼게요. 일단 오늘은 뭐 반도체 말고는 좀 부진합니다. 네, 맞습니다. 코스피 중심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수급 개인만 양시장에서 매수를 하고 있고요.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하락 종목 수가 상승보다 좀 2배 이상 많은, 그래서 장 시작한 지 10분도 안 됐는데 투심이 좀 많이 위축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거 좀 특징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면은 1위에서부터 20위까지 20개 종목 중에 SK 하이닉스만 2%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나오고 그래도 조금 이제 좀 이렇게 저점을 높이는 매수가 들어올까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들어오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삼성전자가 어제까지 최근 10거래일 동안 상승한 게 하루밖에 없었습니다.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 시장 흐름을 체크할 때도 매매를 안 하시더라도 삼성전자의 수급이나 흐름은 계속해서 좀 체크가 필요하겠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다는 거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 상승하다 보니까 시가총액 34위에 SK 스퀘어가 2%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한화솔루션이 14% 상승하는데 미국 증시에서도 태양광 관련된 종목군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중국 태양광 산업 쪽에서 우리 가격 경쟁 그만하자 이런 분위기가 나왔던 거죠. 그래서 지금 태양광 섹터도 좀 잠깐 살펴보면은 시가총액 상위에서도 하나솔루션이 잡혔다고 하면은 지금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이 18%, SDN이 9%, 대명에너지가 7%, S에너지 5%, OCI랑 OCI 홀딩스도 3.4, 7%대 상승이 나오고 있는 것을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통해서도 지금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일부 조선주 좀 상승하고 있고 반도체 소부장 굉장히 편차가 심하긴 한데 그래도 일부 종목군들 좀 강한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그리고 섹터에서는 태양광이 가장 강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또 원전주도 어제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일부 종목은 오늘도 강합니다. 보성파워텍이 4.8%, 우리기술이 7%, 우진엔텍, 수산인더스트리, 두산엘리베이터링이 상승하면서 최근에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 관련돼서 원전도 좀 부각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곧 있으면은 제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 또 발표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머지않아서 또 이제 6월 7월 달은 정확히 발표된 7월이겠지만 또 체코 신규 원전 기대감까지 있기 때문에 원전 관련된 기대감도 계속해서 좀 필요하겠고, 이게 크게 묶이면은 신재생 쪽이죠. 그래서 오늘 풍력 쪽에 CS 윈드도 6% 상승하면서 전반적으로 신재생 에너지가 좀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 것을 장 초반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신재생 쪽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미국에서 퍼스트 솔라도 많이 올랐고 결국에 미국에서도 AI가 확장되고 이런 시대가 도래가 되면 에너지 쪽으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자연스러운 심리가 이어지는 것이 비슷한 패턴으로 나타나고 있네요.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손윤호 팀장님은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좀 아쉽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보다 FOMC 회의록에 대한 영향이 좀 큰 것으로 확인됩니다. 뉴욕 시장 같은 경우도 앞에서 브리핑해드렸지만 3대 지수는 음봉이었지만 나스닥이나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는 정기장 끝나고 최고가를 기록을 했고 국내 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코스피랑 코스닥이 외국인과 기관의 순 매도가 확인되고 있는데 전기전자는 매수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래서 뉴욕 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랑 다르게 외국인과 기관이 무엇을 샀는지 알 수 있는 투자 수급을 제공하지 않지만 우리나라는 제공을 하죠. 그래서 봤을 때 시장이 어려운데 반도체는 실적을 보여주다 보니까 이 외국인과 기관이 반도체를 제외한 다른 섹터를 누르는 게 맞죠. 만약에 양봉이 나오고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면 개인 투자분들이 들어오시는 거고 음봉인데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나오는 거면 그들은 빠져나가는 겁니다. 근데 빠져나가면서도 시장 밖으로 안 나가면서 전기전자를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걸 보니까 대외적인 매크로 변수 악화는 인정을 하는데 반도체 성장성은 의심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반도체는 산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보통 제가 강세 섹터를 파악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 오늘은 조금 확인한 것 같습니다. 반도체랑 조선이랑 태양광, 원전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인다. 근데 이 종목들의 특징 중에 원전이랑 조선 같은 경우는 실적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 수소나 태양광 이런 종목들은 실적이 확인이 되기 위해서 시간이 조금 더 시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매매 관점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세부적인 종목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확인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장의 분위기 전반적으로 살펴봤는데 지금 또 확인해 봐야 될 것이 HLB 그룹주들이 엄청나게 다시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오전 9시부터 HLB 바이오 포럼이 개막이 됐는데 여기에서 이야기들은 체크해 봐야 되겠지만 HLB 그룹주들, HLB가 지금 14% 넘게 급등세를 나타내면서 HLB 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도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장의 분위기 더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시장에서는 또 어떤 관심과 관심 업종과 종목들이 보여지고 있는지 고은별 앵커와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 출발한 지 11분여가 흐른 상황입니다. 투자자들이 현재 시간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검색 빈도가 높은 섹터들 싱크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투자자들은 전선에 대한 관심도가 가장 높습니다. 다만 섹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상승률이 좋지는 않은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요.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 중인 구리 가격에 거품론이 제기됐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구리의 생산량이 줄고 소비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에 가격이 급등했는데 사실 지표에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는 게 그 이유였는데요. 오늘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전선 전력 설비 차익 매물이 좀 강하게 출회되는 것 같고요. 지금 투자자들은 그래도 끊임없는 검색을 하면서 관심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와 함께 오늘 태양광 관련 기업들에 대한 검색 빈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전력 에너지에 대한 기대감, 퍼스트 솔라의 급등이 국내 증시까지 영향을 주고 있고요. 오늘 국내 증시 좀 주도하고 있는 종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태양광 상대적으로 미국 증시 대비 국내 증시에서 주목을 못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어제부터 해서 또 다시금 큰 시세를 좀 분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와 함께 미국이 대중국 수입품 관세 폭탄의 일부를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태양광이 포함됐다라는 소식까지 함께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에 대한 기대감 어제요 오늘도 뜨거운 상황입니다. 역시나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좀 수혜주로 거론되고 있으니까요.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각 가장 좋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들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제 위에 있는 노브랜드 179% 강한 상승 보이면서 출발했습니다. 오늘 시장에 입성한 신규 새내기 주이기도 한데요. 의류 디자인 플랫폼 기업입니다. 그런데 특징적인 게 고객이 초기 기획부터 디자인 완성까지 참여한다는 게 다른 기업들과는 차별화됐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오늘 투자자들의 거래량 강하게 쏠리면서 180%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아래로는 재생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많습니다. 태양광 지금 전반적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HD 현대에너지솔루션 무려 24%가량의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하나솔루션도 11%가량의 오름세, SEN도 8%가량의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풍력 관련주인 CS인드도 6%가량의 오름세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SOFC의 테마가 지속적으로 이어집니다. 대표적인 기업이 한선엔지니어링 어제 상한가로 마감했었는데 오늘도 15%가량의 오름세가 지금 포착되고 있고요. 이 옆쪽으로 보면 HLB가 10% 이상 상승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거래량이 강하게 쏠리고 있는 기업들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거래량이 강하게 쏠리고 있는 기업은요. 원전 관련 기업이 지금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기술인데요. 원전과 관련된 이슈 앞서서 손여루 팀장이 자세하게 짚어줬습니다. 우리기술 오늘 거래량 가장 많이 실리면서 5% 이상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태양광 관련주인 SDN이 거래량 실리면서 8% 가까운 오름세 보이고 있고 대창 구리 관련 기업도 오늘 약합니다. 전선 섹터 전반적으로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가운데 대창이 11%가량 낙폭을 보이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옆쪽으로 보시면 KBI 메탈 역시나 전선 구리 관련 기업이죠. 두 자릿대 약세를 보이면서 오늘 AI 테마 가운데서도 순환매가 돌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전문가들은 어떠한 종목 눈여겨보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시장의 분위기 전반적으로 확인을 해보고 있는데 일단은 삼성전자가 0.5%까지 하락세가 나오고 있고 SK하이닉스도 상승 탄력이 많이 줄어서 20만 원 이탈했습니다. 19만 9,600원 현재 기록을 하고 있는데 자, 하락 종목들이 좀 늘어나고 있네요. 이상희 이사님 어떤 종목 좀 보고 계세요? 네, 매일같이 이 시간에 그래도 세 종목 이렇게 좀 장중에 흐름 괜찮고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네, 화장품 쪽에서 골라봤습니다. 클리오. 네, 화장품도 어제부터는 차별화가 나타나는 모습인데 클리오 현재 1.78% 상승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6,700억인데 최근에 좀 이렇게 올라오면서도 조정 시에 종가상 11선은 지켜내고 있다는 거. 오늘도 지금 장중 저가가 11선 터치하고 지금 저가 매수가 유입되는 모습인데 왜 말씀드리냐면 일본 쪽에 작년에 부진했습니다. 다른 쪽 다 좋았거든요. 근데 그러기 때문에 올해는 일본 쪽에서의 성장성 키우는 게 중요한데 그쪽에서의 좀 사업 전략을 좀 구체화시키고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CJ 올리브영 1분기 어닝서프라이즈 상장되어 있지는 않지만 올리브영이랑 함께 성장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라는 것도 중요해서 클리오 지금 월봉을 보시면은 저기 역사적 고점이 43,900원인데 실적과 섹터 분위기까지 감안한다고 하면은 뭐 저기 역사적 고점에 이렇게 트라이 시도 나와도 되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목표가도 역사적 고점을 넘어서는 리포트가 나오고 있다는 것도 관심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SOFC 관련된 종목 중에 하나를 꼽았습니다. 비나텍인데 상대적으로 덜 오른 게 아닌가 싶습니다. 회사 좋고요. 실적도 아주 큰 건 아니지만 이렇게 적자면 나는 회사 아닙니다. 그래서 비나텍 상대적으로 덜 오른 부분이 있고 다만 최근에 좀 주춤하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저기 앞에 보시면은 작년 9월 달에 장대 음봉이 나왔었죠. 윗골이 길게 다는 그 부분에 지금 물량 소화를 해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가 58,000원인데 종가상 58,000원을 계속해서 지켜내는 모습이 나온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저기 6만 원, 6만 1,000원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볼 수 있어서 상대적으로 덜 오르는 비나텍을 말씀드리겠고요. 세 번째 종목은 대상을 말씀드립니다. 응심료 방송 초반에도 말씀드렸는데 어제 신고가 났는데 올해 1분기 영업이익 무려 작년 대비 90% 이상 증가했습니다.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있고요. 뭐 크게 오른 것 같지 않습니다. 대상 시가총액 8,300억인데 그 올해 내년과 내후년의 영업이익 전망을 살펴보면은 영업이익이 2,000억 원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거든요. 근데 시가총액이 이제야 8,000억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 수급도 좋고 외국인은 꾸준히 지분을 늘리고 있기 때문에 음식료 쪽에서 또 하나 골라봤고 이렇게 세 종목 수급과 함께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상까지 체크해봤고요. 자, 이번에 손윤호 팀장님이 보고 계신 종목 알려주시죠. 네, 저는 태양광 에너지 쪽이랑 반도체 쪽이랑 HLB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짧은 시간 동안 퍼스트 솔라의 실적을 봐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UBS, 글로벌 IB에서도 UBS에서 이제 퍼스트 솔라 탑픽으로 꼽으면서 18% 상승을 했는데 실적도 이 신재생 에너지를 중에서 제일 잘했지만 굴곡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H현대 에너지 솔루션이나 CS 윈드 봤을 때도 이제 3분기랑 4분기에 적자를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작년 상반기에 엄청 잘했던 거 기억나시죠? 퍼스트 솔라도 봤는데 작년 상반기엔 정말 잘했는데 하반기에는 뭐 적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반기에 기록했던 실적의 약 절반가량만 기록을 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신재생 에너지 플랜트를 만들 때 이 퍼스트 솔라한테 대부분의 물량을 줬고 그중에서도 뭐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나 CS 윈드한테도 물량을 줬지만 중국에서 만들고 있는 태양광 패널로부터의 영향은 그 어떤 태양광 관련 종목도 벗어나지 못했구나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퍼스트 솔라가 얻는 수익만큼 국내 기업들도 이제 낙수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좀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근데 태양광 관련 종목들이 바닥 대비해서 이제 막 올라온 상황이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매매 관점으로 지켜보시면 좋겠지만 우리나라 기업이 아무리 그래도 퍼스트 솔라는 이기기 힘들겠다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실적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매매 관점을 지켜보시기 좋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매매 잘하신 분들 H현대 에너지 솔루션이나 하나솔루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매를 못하신 분들은 신성 ENG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저는 제우스랑 오픈에스 테크놀로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픈에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4분기 흑자전에 성공을 했고요. 제우스 같은 경우는 로봇 산업에 따른 비용이 이제 반영이 완료가 됐다 이런 리포트가 있습니다. 그다음 HLB 같은 경우는 워낙 좋아하신 분들 계시고 부정적으로 보신 분은 많이 계실 텐데 생각보다 항서 제약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저께랑 어제 외국인과 기관의 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바닥을 다지는 모습인데 제가 HLB가 6개월 이내 임상을 재개한다는 것은 확실하지만 그 임상 결과가 좋다라는 보장은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 수급 보면서 매매 관점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들까지 체크해봤고 마지막으로 그럼 오늘 시장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 이상엽 이사님께 먼저 오늘 시장 핵심 키포인트 공개해 주시죠. 네, 생각보다 시장이 좀 약합니다. 하락 종목 수도 뭐 2,000개 넘어서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저는 뭐 한 종목을 꼽자고 하면은 이 종목을 통해서 현대차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대차 어제 9% 상승했으니까요. 오늘 좀 하락할 수 있습니다. 뭐 시장 영향도 좀 받는 모습인데 많은 것들 어제 상승한 배경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오늘 뭐 하락으로 뭐 다 없어진 거 그런 건 아니겠죠. 그래서 현대차가 상승이 크면은 뭐 차 부품주까지도 연결될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현대차가 올해 외국인 순매수 2위이기 때문에 현대차의 좀 파급 효과도 오늘부터 뭐 당분간 계속해서 관심을 갖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차 주목해 보겠고요. 손현호 팀장님의 핵심 키포인트도 공개해 주시죠. 네, 시장의 방향성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매매를 잘하신 분들은 신재생 에너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매를 못하신 분들은 반도체 유망하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9시 22분이기 때문에 오늘 시장 뭐 다 봤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9시 10분과 9시 20분에 쌍바닥을 기록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오후장까지 외국인과 기관의 저가 매수가 꼭 계속 들어온다는 보장은 들 수 없기 때문에 오늘과 내일 외국인과 수급 보면서 반도체 옥을 가린 다음에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옥석 가리기 오늘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장 출발 준비했습니다.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 시장에서 잘 달릴 수 있을 만한 좋은 종목 골라보겠습니다. 오늘장 선발 종목 이어갈 텐데요. 오늘장 선발 종목 확인하기 전에 저희가 어제 제시해드렸던 시초가 공략주 오늘 어떻게 출발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어제 파이널샷 프로그램에서 시초가 공략주로 제시해드린 종목이 어제 핫했죠. 현대차였습니다. 자, 이청원 하이투자증권 PB가
현대차를 오늘도 시초가에 한번 공략해보자라는 의견을 줬는데 뭐 수소차 그리고 중국에서의 이슈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들이 많다라는 의견을 주시면서 오늘 시초가가 27만 3,500원이었고요. 목표 가격은 27만 5천 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자, 오늘 현대차 조금 조정을 받고 있긴 한데 흐름을 확인해 볼까요? 자, 현대차 오늘 2.3% 정도 하락을 하면서 27만 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매수가, 시초가보다는 조금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좋은 모멘텀들 너무 많았고 이번에 한번 시장의 변곡점에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의 흐름 현대차 잘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초가 공략주 확인을 해봤고 이제 오늘장 선발 종목으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양질의 종목으로 오늘 시장에서 잘 달릴 수 있을 종목 소개해 드릴 텐데요. 자, 오늘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황혜수 차장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 보세요? 삼성전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요. 삼성전자 오늘도 조금 쉬어가는데 앞으로 좀 잘 달릴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선 어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와 컨퍼런스 콜, 오늘 새벽에 있었던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AI 반도체 산업이 여전히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을 했는데요. 이런 반도체 업황이 여전히 강하다는 것을 확인을 한 상황에서 삼성전자의 가격 매력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라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동사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극명하게 나눠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는 바로 그 HBM 반도체에서의 기술 우위에서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에 뒤처지면서 나타난 결과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동사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캐파 1위 반도체 업체로서 하반기부터 이런 기술 격차를 조금씩 따라잡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HBM, AI 반도체 이외에도 레거시 반도체, 메모리와 비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하반기부터는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실적 성장과 성장 모멘텀이 기대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현재 주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예상되는 실적 대비 PBR이 1.2배 수준으로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격 매력도가 높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최근 반도체 이번까지 물갈이를 하면서 교체를 하면서 이런 다시 한번 의지를 다지고 있는 상황인데 AI 반도체 관련된 수주 모멘텀이라든지 일부 긍정적인 소식이 나타나게 된다면 주가가 탄력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위치까지 하락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일단은 오늘도 약간 조정받으면서 7만 7천 원대까지 어느새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은 가격 전략은 어떻게 잡을까요? 현재가부터 충분히 매수하실 수 있는 가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우선적으로 9만 원, 손절가는 6만 5천 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구만전자 다시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장 선발 종목으로 시총 대장주 삼성전자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시장에서 끝까지 잘 달릴 수 있을지 저희 데일리TV 파이널샷 프로그램에서 오후까지 계속 그 흐름 체크해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장 선발 종목이었습니다. 이코노미 톡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전문가의 시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각 한국투자증권의 염동찬 연구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제는 또 어떠한 주제일까요? 좀 짐작이 가는 것 같은데 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엔비디아가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시간외에서
$1,000를 돌파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내 증시도 영향을 받으면서 SK 하이닉스 지금 20만 원 선 넘어서는 데 성공했는데요. 사상 처음으로 20만 원 선을 넘어선 것입니다. 우선 자세한 실적과 가이던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오늘 처음 나오셨죠? 네, 네, 처음 앞으로 잘 나왔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아니, 별 말씀을요. 네, 엔비디아의 실적부터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엔비디아 실적이 나왔습니다. 잘 네. 끝나고 나왔고요. 한국 시간으로 하면은 이제 새벽 5시 조금 넘어가지고 이제 실적이 네. 나왔는데요. 간단하게 요약드리면은 잘 나왔습니다. 매출액도 잘 나왔고 순이익도 네. 잘 나왔고 가이던스도 생각보다 더 잘 나왔습니다. 이 정도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던 내용인데요. 네. 더 신기한 거는 두 가지 정도가 좀 이렇게 같이 회자가 되는 건데 10대 1 주식 분할을 했습니다. 이제 주가가 이제 $1,000가 넘다 보니까 네. 한 개 주식만 사도 이제 $1,000씩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10대 1로 액면 분할을 하면은 이제 한 개 주식이 $100가 되는 거죠. 이렇게 10대 1 액면 분할을 해서 유동성이 좀 풍부해질 수 있는 조치를 취했다. 이게 좀 특징적인 거 하나였고요. 두 번째 특징적인 거는 배당금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거의 뭐 50% 넘게 상향 조정했으니까 실적도 잘 나오지만 주주 환원도 잘 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여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실적이었고요. 뭐 젠스환 황 CEO의 뭐 발언들 같은 경우에도 중요한데 뭐 데이터 센터 매출이 잘 나왔다, 뭐 게이밍용 산업이 생각보다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것도 있지만 이제 그 대표가 얘기하는 거는 기업들이 AI를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효율성을 높이는 것들에 굉장히 박차를 가하고 있고 기업들이 이 효율성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매출액을 찾기 위한 기회를 얻을 것이다. 새로운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전한 것까지 좀 굉장히 특이한 내용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군요. AI 산업 자체가 더 확장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언급해 줬는데 시간에서 그래도 잘 갔습니다. 네, 역시나 주주들에 대한 정책이 너무 좋다 보니까 $1,000를 처음으로 돌파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사실 실적 발표가 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좋긴 한데 잘 갈 거긴 한데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다. 네, 맞습니다. 방향성에 대한 의문이 좀 있었거든요. 어떻게 네. 보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실적은 잘 나올겠지만 이제 정말 주가는 괜찮을까라고 좀 의심을 했었던 게 뭐냐면요. 지난주에 그 저희 좀 간단하게 줄여서 AMAT이라고 하는데 Applied Materials라는 반도체 이제 소재 업체가 이제 실적을 발표했어요. 실적이 예상보다 잘 나왔습니다. 가이던스도 높게 제시했죠.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잘 나오니까 뭐 당연히 주가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주가는 거의 뭐 강보합 수준 그냥 0.몇% 정도에서 마감을 했어요. 그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이제 시장이 반도체 실적이 잘 나오는 거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다. 정말 굉장히 잘 나오는 게 아니면은 이제 예상치를 쉽게 기대치를 쉽게 뛰어넘지 못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를 한 거죠. 거기에다가 주주 환원이라든지 뭐 10대 1 액면 분할 같은 경우도 같이 발표하면서 좀 긍정적인 성과를 보였던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글로벌 IB에서도 엔비디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요. 어쨌든 AI 산업 성장할 거긴 한데 엔비디아가 계속 독점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의문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독점 구조가 유지될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 어떻게 바라보세요? 일단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엔비디아 이외에는 대안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엔비디아의 뭐 GPU 같은 경우에는 AMD라는 대안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좀 기술 격차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마진율도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맞아요. 제가 본 숫자가 맞다면 뭐 70% 이상이 나왔는데 맞아요. 80% 가까웠어요. 80% 가까이 나왔는데 이거는 정말 이 반도체 업계에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굉장한 마진율이잖아요. 그만큼 이 가격에 대한 이 수요가 너무 견조하고 그러다 보니까 높은 마진율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후발주자로 생각할 수 있을 만한 거는 사실 AMD 정도입니다. 근데 지금 산업이 이렇게 올라가면은 가장 먼저 1등주가 좋아지는 거는 맞아요. 근데 이 산업 자체가 계속 성장을 하게 되면은 2등주, 3등주에게서도 이렇게 기회가 발생하기 시작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한국에서도 보면은 1등 업체는 삼성전자지만 이제 HBM이라고 하는 힘을 얻어가지고 SK 하이닉스가 올해 성과가 더 좋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산업이 성장하기 시작을 하면은 2등주, 3등주에서도 이렇게 기회가 발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엔비디아 정말 독점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지금 상황이라면은 AI 산업 자체가 커지는 상황이라면은 AMD까지 같이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엔비디아 위치 자체가 좀 높기 때문에 AMD를 말하는 아이비들 좀 많은 상황이고요. 연구원님도 AMD를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국내 증시 당연히 AI 산업 성장에 따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우선 오늘 주가는 반응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기사를 좀 찾아봤는데 2분기보다 3분기 더 SK하이닉스 실적 좋을 것이다라고 네네. 발언을 하시면서 아직 좀 팔 때가 아닌 것 같다라고 네, 이야기를 맞습니다. 하셨더라고요. 네. 네, 역시나 지금 20만 원 넘었는데도 마찬가지일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한국 IT에 대해서 네.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한국 전체 실적으로 보면은요. 올해 코스피 200 기준으로 연간 영업이익이 한 250조 원 정도로 추정치가 잡혀 있어요. 네. 이 250조 원이 어느 정도 레벨이냐라고 이렇게 감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요. 한국 주식시장 역사에서 코스피 200 영업이익이 200조 원을 넘었던 게 딱 한 번 있습니다. 2021년. 그때 말고는 없는데 갑자기 이게 250조 원이 된다라고 하니까 일부에서는 너무 추정치가 낙관적이다. 이 추정치 내려오면서 시장 좀 조정을 받을 거다라는 의견도 있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요. 한국 실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요. 한 번씩 이렇게 점프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2017년, 2021년, 그다음에 2024년이에요. 네. 이 세 번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IT 산업 호황이라는 거죠. IT가 좋으면은 한국 전체 실적이 올라갑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업황이 좋잖아요. 거기다가 해외 기업들이 이거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전체 실적이 올라가고요. 한국 전체 실적에서 IT는 3분의 1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IT가 이렇게 전체 실적을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저는 당연히 IT 기회에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거는 사실 한국뿐만이 아니라 한국 IT와 동일하게 이렇게 가고 있는 글로벌 메모리, 비메모리 업체들이 다 좋다라는 거죠. IT 기업들이 케이펙스, 그러니까 자본적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은 당연히 수혜를 볼 것이다. 한국 IT도 여전히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IT 호황 사이클을 맞이하면서 이에 대한 국내 기업들도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이제 전망해 주셨고 대장주에 대한 이야기 엔비디아, AMD 하면서 말씀해 주셨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HBM이 각광을 받으면서 상대적으로 삼성전자가 굉장히 좀 소외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가 그 반도체 수장 전격 교체했다라는 네. 이야기도 할 정도로 좀 칼을 갈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 같은 네. 경우에는 SK 하이닉스 정말 잘했죠. 작년부터 네. 해가지고 실적 올라오는 것도 맞고 1분기 실적 발표한 다음에 이익 추정치가 어디가 가장 그 상장 주식에서 가장 빨리 올랐냐라고 네. 하면은 SK 하이닉스입니다. 네. 그만큼 하이닉스 1분기 실적도 좋았고 상향 조정도 빨랐던 거는 이 HBM이라는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삼성전자라고 해가지고 이익 추정치가 하향 조정된 건 아니에요. 삼성 같은 경우에도 이익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뭐 SK 하이닉스는 연초 대비 주식이 뭐 거의 30% 가까이 올랐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연초 대비 뭐 마이너스 1% 정도로 내면서 네. 알고 있는데 약간 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갭이 많이 벌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죠. 실적은 같이 올라왔어요. 근데 한쪽은 주가가 올라갔고 한쪽은 주가가 떨어졌다. 그러면은 PER이 어디가 떨어졌겠습니까? 삼성전자가 훨씬 더 가격 메리트가 생겨 있는 상황인 거죠. 제 생각에는 지금 IT 업황 사이클이 한번 돌면은 짧으면 1년 6개월에서 길면 2년 정도 가거든요. 그러면은 실적 같은 경우에는 올해 반등을 했잖아요. 네. 적어도 내년까지 계속해서 실적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저는 IT 여전히 따라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가격 부담 측면에서는 좀 더 삼성전자가 덜하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를 선택하는 것도 지금은 좋은 그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삼성전자의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반도체 이슈, AI 이슈 너무나도 많은데요.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좀 체크해 볼 만한 이슈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한국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상장 기업의 그 98%가 12월 결산법인입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실적 발표가 굉장히 몰려 있는데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좀 뜬금없는 시기에 실적을 발표하잖아요. 네. 이게 12월 결산법인이 아니라서 그런 건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업체들이 비메모리 업체들보다는 대부분 메모리 업체예요. 네. 메모리 업체에서 비교될 만한 업체는 미국의 마이크론이 있습니다.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결산 시기가 한국이랑 좀 달라가지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비해서는 좀 먼저 실적을 발표해요. 6월 말 정도의 실적을 발표합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2분기 잠정 실적을 7월 초에 발표하는 거에 비해서 한 2주에서 3주 정도 먼저 실적을 발표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6월 중순부터는 이제 마이크론에 대해서 이제 투자 의견들이 나올 겁니다. 여기에서 메모리 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는지 이거를 같이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6월 말에 나오는 마이크론 실적까지 같이 체크를 해봐야지 이 IT 업황이 긍정적으로 계속 변하고 있는지 이거를 체크를 할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국내 애널리스트들 같은 경우에는요. 내년 연말까지 반도체 업황이 계속 좋아져가지고 실적 레벨은 점점 올라갈 거라고 추정치가 잡혀 있거든요. 뭐 이 추정치 멀리 있는 2025년 실적 추정치의 방향성까지는 예측하지 못하겠지만 적어도 올해 2분기, 3분기, 4분기 실적까지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같이 측정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IT 반도체 사이클이라든지 반도체 투자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미국의 메모리 기업인 마이크론의 실적이 6월에 발표가 되는데 이를 좀 체크해 보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삼성전자 주가 말씀해 주셨는데 TSMC 40% 올랐거든요. 네. 좀 안 가는 게 답답하기도 하고 좀 이제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상반기 AI가 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연구원님께서는 지금 4분기까지 확장성 말씀해 주셨는데 지속적으로 AI 시장 확장될 가능성 있다.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죠?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굉장히요? 있습니다. 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작년 말부터 해가지고 네. 올해까지 이제 AI 산업이라고 하면은 가장 각광을 받았었던 거는 사실 하드웨어, 특히 반도체 맞아요. 쪽이었어요.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산업이 커지면은 어디가 수혜를 받을 거냐 이거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굉장히 다양한 파생하는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력 수요가 굉장히 증가할 거기 때문에 이제 구리 가격이 올라갈 거다. 그러면은 구리 광산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좋을 거다. 재련하는 업체들이 좋을 거다.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기도 하고요. 전력 자체가 많이 필요하니까 태양광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좋을 거다. 뭐 다른 이슈도 있긴 했지만 어제 저녁에는 뭐 태양광 업체들이 뭐 이틀 동안 뭐 퍼스트 솔라 같은 경우가 좋기도 했죠.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AI 산업이 발전하면은 파생돼서 좋아질 만한 산업이 뭔가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보다는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이제 같이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거 생각을 해볼까요? 마이크로소프트 제품 이제 저희 많이 쓰지만 혹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유료로 이렇게 추가 결제를 해가지고 쓰는 기능 중에 코파일럿 기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클라우드를 이용해가지고 이거 써보시면은 정말 중독되십니다. 왜냐하면은 좋아요? 네, 엑셀 같은 거 이렇게 테이블 있으면은 이렇게 네. 기능을 분석하라고 하면은 이게 못 봤던 것 데이터들을 이렇게 그 LMM으로 써줍니다. 어떤 데이터가 갑자기 몇 년도에 튀었습니다. 어떤 데이터는 평균 이상 수준을 유지 중입니다. 이런 거를 다 만들어줘요. 그만큼 AI를 접목해가지고 저희가 쓰던 엑셀이라든지 워드에 이 기능을 이렇게 더 늘려주는 뭔가 이렇게 개량하는 이런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기존에 쓰던 툴을 확장하는 데에서 AI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는 AI 그 발전을 위해서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어떤 우리의 행동들을 개선시킬 수 있는가, 어떤 업무를 자동화할 수 있느냐, 뭐 이것들이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그래가지고 좀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기업들 굉장히 보고 있고 대표적으로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있고 뭐 아마존이라든지 애플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는 AI 쪽에 대한 이렇게 기술 투자가 좀 저평가되어 있다 이런 평가도 이제 IB들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반도체에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이동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해서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시장의 분위기가 넘어가고 있고 좀 집중해 봐야 된다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관련해서 앞으로 우리가 좀 꼼꼼하게 체크해 봐야 될 이슈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역시나 이제 IT 소프트웨어들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좀 제일 중요하기는 하는데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장 많이 보는 게
뭐 최근에 이 하드웨어들에서 뭐 매그니피센트 세븐 기업들 중에서 네.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 이외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관심을 덜 받았었거든요. 맞아요. 이 기업들이 AI 산업에 어떤 투자를 하고 있고 여기에서 어떤 결과를 얻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메타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뭐 앞서 말씀드렸었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데가 이 뭐 오픈 AI랑 뭐 어떻게 이용을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고 있잖아요. 이 기업들이 어떤 액션을 취하는지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별거 아닌 뉴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AI 기업들과 어떠한 이렇게 뭐 협약을 맺었다든가 어떤 투자를 한다든가 이런 뉴스들을 좀 유심히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요. 뭐 이렇게 정부에서도 이렇게 산업 같은 경우를 뭐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AI화 시켜가지고 효율화한다. 어떤 업체를 선택했다. 어디와 협약을 했다. 이런 뉴스를 좀 더 자세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네. 대형 성장주들이 AI 분야에 얼마나 투자를 하고 있는지, 투자를 얼마나 늘리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지켜보는 게 지금 시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 체크해야 될 뉴스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클라우드 사업부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럼 네, 맞아요. 그 부분을 조금 더 주목하고 계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클라우드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네. AI를 하는 게 사실 이렇게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LMM 같은 경우로 핸드폰에 뭐 이렇게 온 디바이스 형태로 하기도 맞아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대부분 이제 클라우드 형태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클라우드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 같은 어. 경우에는 약간 좀 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뭐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뭐 본업은 아니지만 클라우드 사업부를 가지고 있는 뭐 이렇게 뭐 세일즈포스라든지 네. 뭐 이런 업체들까지 같이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AI 산업혁명이 불러오고 있는 큰 바람,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전략을 세워야 될지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나눠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염동찬 연구원과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개장하고 45분 정도 지났는데 일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승 흐름을 보이는데 우리는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오후엔 또 어떻게 전략 세워 봐야 할지 알아봐야겠습니다. 네, 오후장 투자 전략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네. 하이투자증권의 이화진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좀 지지부진합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네, 뭐 FOMC 회의록 통해서 또 시장이 뭐 다우존스 시장은 좀 안 좋게 나왔습니다만은 결국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오늘 어떻게 보면 시장을 좀 끌어들일 수 있는 좀 모멘텀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했는데 사실 초반에 이제 반도체가 좀 잠깐 반등했던 측면에 비하면은 조금씩 다시 매도세가 나오는 흐름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엔비디아가 오늘 저녁 미국 시장에도 좀 상승 흐름을 좀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반도체 장비다, 뭐 코스닥이 오늘 플러스로 전환하는 계기가 좀 되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어제 계속 이제 미중 관세 얘기가 서서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퍼스트 솔라도 이제 급등하는 태양광 쪽의 얘기가 나왔었고 그만큼 최근에 AI 관련된 여파로 인해서 그만큼 전력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지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안책도 태양광 관련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오늘 하나솔루션이나 이제 HD 현대에너지 솔루션이 또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 태양광 관련된
미중 갈등에 대한 수혜로 조금 시장에 좀 올라오지 않나 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 세 번째는 이제 지금 30조짜리 체코 원전 이슈가 있습니다. 물론 우선 협상자 기간은 7월쯤에 이뤄질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그는 이제 어떻게 보면 체코에 대한 원전 수출 계약에 대한 이슈가 오늘 원전 관련주들의 강한 상승 흐름을 좀 이끌어주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가지 섹터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저희 오후장 투자 전략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네, 최근에 FOMC에서 파월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이번 의사를 통해서 여러 연준 인사들에게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한 조금 매파적인 발언들이 조금 오늘 외국인 선물 매도세가 좀 강하게 나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9시 중반 때부터 다시 좀 어느 정도 축소가 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만은 오늘 오후 시장에서 이 방향성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좀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의 방향성이 좀 어느 정도 단기간적으로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그동안 태양광 관련주들이 사실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지면서 사실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작년 11월에 잠깐 올랐다가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빠졌었는데, 결국에는 이런 정책적인 모멘텀과 중국에 관련된 규제 이슈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반사 수혜를 좀 넓힐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도 미국 시장에서 빠르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측면에서 태양광 관련주도 다시 한번 쳐다보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바이오 관련주도 금리 인하 기대감이 조금씩 이제 사라지게 되면서 또 한번 오늘 좀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은 아스코 이후에도 새로운 투심이 좀 충분히 회복될 수 있다라고 보이고 있기 때문에 특히 유황여행과 오스코텍을 좀 중점적으로 한번 지켜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마켓나우일보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도 보다 더 정확하고 발빠른 소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